13억이 7개월이 지나 약 24만 원. 이제 내 인생 어떻게 하라고?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3시 47분. 박영수 65세 사장은 사무실 책상 앞에서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있었다. 화면에 떠오른 숫자는 34만 7,520원. 7개월 전만 해도 이 자리에는 13억 1,245만 원이라는 숫자가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단 말인가?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모은 돈. 세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고 노후를 위해 아껴가며 모은 돈. 그 모든 것이 단 7개월 만에 증발해버렸다.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막내딸 지은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아빠,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아빠 생신이잖아요. 그래. 조심해서 와라. 전화를 끊은 박 사장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이번 주말이 자신의 66번째 생일이었다. 하지만 축하할 기분이 전혀 들지 않았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지난 7개월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회상하기 시작했다. 제1장 마이너스 시작은 작은 욕심이었다. 2023년 4월 3일. 박 사장님, 요즘 같은 시대에 은행 이자로는 안 됩니다. 제가 좋은 투자처를 알려드릴게요. 40년 지기 친구 김철호가 골프장에서 건넨 말이었다. 김철호는 5년 전 부동산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둔 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네. 평생 제조업만 해왔는데. 박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1983년부터 작은 금형 공장을 운영해왔다. 처음에는 직원 3명으로 시작한 공장이 이제는 30명 규모로 성장했다. 2년 전 공장을 매각하고 은퇴한 그는 13억이라는 목돈을 손에 쥐게 되었다. 박 사장, 그게 문제야. 세상이 변했다고. 이제는 돈이 돈을 벌어야 하는 시대라니까. 은행 이자 2%로 1년에 2,600만 원? 세금 떼면 실제로 손에 쥐는 건 얼마나 되겠어? 김철호의 말이 계속됐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정말 실력 있는 투자 전문가야. 나도 그 사람한테 5억 맡겼는데 1년 만에 7억이 됐어. 40% 수익률이라고. 박영수의 눈이 반짝였다. 40%라니. 13억에 40%면 5억 2천만 원의 수익. 단 1년 만에. 그게 정말인가? 내가 거짓말하겠나? 우리 40년 지기인데 다음 주에 그분이 서울 올라오시는데 한번 만나보게. 만나기만 해봐. 결정은 그 다음에 하고. 그날 밤 박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40% 수익이면 5억. 그 돈이면 자녀들에게 각각 1억씩 주고도 남는다. 손주들 교육비도 대줄 수 있다. 아내에게 그토록 원하던 유럽 여행도 보내줄 수 있다. 2023년 4월 10일.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김철호가 소개한 투자 전문가 이재민 43세를 만났다. 박 사장님 반갑습니다. 김 사장님께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재민은 명함을 건넸다. 글로벌 자산운용 대표이사 이재민. 번지르르한 명함이었다. 저희는 주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합니다. 정부 정책과 연계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죠.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게 특징입니다. 이재민의 설명은 매끄러웠다. PPT 자료를 보여주며 과거 성공 사례들을 열거했다. 경기도 어느 지역의 재개발, 충청도 어느 지역의 물류단지 개발 등. 이번에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경기도 화성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재건축입니다. 이미 조합과 계약이 완료됐고 시공사도 대형 건설사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왜 은행에서 대출을 안 받고 개인 투자를 받는 겁니까? 박영수의 질문에 이재민은 웃으며 답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은행 대출은 이자가 연 5-6%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투자자분들께
연 35-40%의 수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중간 정산을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중간 정산이요? 네. 6개월마다 수익금을 지급합니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수익만 받으실 수도 있고 원하시면 중도 해지도 가능합니다. 완전히 유연한 시스템입니다. 김철호가 거들었다. 내가 작년에 투자했을 때도 정확히 6개월마다 수익금이 들어왔어.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다고.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철호는 40년 지기 친구였다. 그가 거짓말을 할 리 없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 공공주택 사업과 연계돼 있습니다. 여기 서류 보시면 이재민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조합 설립 인가증, 사업계획서, 건설사 계약서 등이 들어있었다. 모두 그럴듯해 보였다. 투자 최소 금액이 있습니까? 최소 1억부터 가능합니다만 금액이 클수록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10억 이상 투자하시면 연 45%까지 가능합니다. 박영수는 침을 꿀꺽 삼켰다. 13억 전부 투자하면 연 45%면 5억 8,500만 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다만 이번 프로젝트는 한정된 투자금만 받습니다. 이미 총 투자금 70억 중 50억이 모였거든요. 남은 20억도 다음 달이면 마감될 겁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박영수는 아내 김순자 62세에게 이야기했다. 여보, 철호가 좋은 투자처를 소개해줬어. 투자? 우리가 무슨 투자를 해?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나 받으면 되지. 아니야. 요즘 은행 이자가 얼마나 돼?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 이 돈 우리 먹고 살 노후 자금인데 제대로 굴려야지. 그래도 철호가 직접 투자해서 1년 만에 40% 수익 냈다고 하더라고. 그 친구가 거짓말할 사람인가? 김순자는 입을 다물었다. 김철호는 남편의 가장 오랜 친구였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얼마나 투자하려고? 전부. 뭐? 13억 전부를? 미쳤어? 아니야. 들어봐. 6개월마다 수익금이 들어오고 원하면 언제든 중도 해지할 수 있대. 위험하면 바로 빼면 돼. 부부는 밤늦도록 이야기했다. 결국 김순자가 조건을 걸었다. 처음부터 전부는 안 돼. 5억만 먼저 해봐. 6개월 해보고 정말 수익이 나오면 그때 더 넣는 거야. 5억으로는 수익률이 낮아. 최소 10억은 해야 45% 수익률을 받을 수 있어. 안 돼. 최대 7억. 더는 안 돼. 결국 박영수는 7억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2023년 4월 25일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이재민의 사무실은 강남역 인근 고급 오피스텔 30층에 있었다. 사무실 내부는 깔끔하고 세련됐다.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박 사장님, 현명한 선택하셨습니다. 6개월 후 웃으실 겁니다. 계약서는 20페이지가 넘었다. 박영수는 꼼꼼히 읽어보려 했지만 법률 용어가 가득해 이해하기 어려웠다. 혹시 변호사 검토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저희 계약서는 이미 법무법인에서 검토받은 표준 계약서입니다. 여기 로고 보이시죠? 서울의 유명한 법무법인입니다. 계약서 하단에는 실제로 어느 법무법인의 로고가 찍혀 있었다. 그리고 박 사장님, 죄송하지만 오늘 계약하셔야 합니다. 내일부터 투자금 모집이 마감돼서요. 사실 다른 분이 10억 투자하겠다고 대기 중인데 김철호 사장님 부탁으로 박 사장님께 우선권을 드린 겁니다. 박영수는 고민했다. 7억. 작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김철호가 보증하고 계약서도 법무법인 검토를 받았고 사무실도 번듯했다. 알겠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현명하십니다. 이재민은 환하게 웃으며 샴페인을 따랐다. 축하합니다, 박 사장님. 6개월 후인 10월 25일에 첫 수익금 1억 5,750만 원이 입금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원금 회수하실지 재투자하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박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리고 이틀 후 7억이 이재민의 회사 계좌로 이체됐다. 그날 밤 박영수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6개월만 기다리면 돼. 10월에 1억 5천만 원이 들어와. 정말 그럴까? 그럼. 철호도 그랬잖아. 한 번도 안 늦었다고. 부부는 미래를 꿈꿨다. 큰아들 결혼자금도 보태주고 큰딸의 아이 유학비도 대주고 막내딸 전세자금도 지원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제2장 마이너스 달콤한 첫 번째 수익. 2023년 5월 9월. 투자 후 첫 달은 불안했다. 박영수는 매일 통장을 확인했다. 혹시 돈이 사라진 건 아닌지, 사기는 아닌지. 하지만 이재민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연락했다. 박 사장님, 프로젝트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합과의 협의도 잘 끝났고 시공사와 세부 일정도 확정됐습니다. 때로는 현장 사진도 보내왔다. 공사 현장 전경, 중장비들, 회의하는 모습들. 모두 진짜처럼 보였다. 6월에는 이재민이 투자자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 한 호텔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약 30명의 투자자들이 참석했다. 모두 50-70대 은퇴자들이었다. 여러분, 프로젝트는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2년 계획이었는데 1년 6개월 안에 완료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민의 발표에 투자자들은 환호했다. 박영수도 안심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다면 믿을만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박영수는 다른 투자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저는 작년에 3억 투자했는데 이미 1억 넘게 수익 받았어요. 한 60대 남성이 말했다. 저도요. 처음엔 2억만 넣었다가 수익이 정말 나오길래 5억 더 추가했어요. 다른 여성도 거들었다. 박영수는 후회가 되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13억 전부 넣을 걸. 2023년 10월 25일. 드디어 첫 번째 정산일. 아침 일찍 일어난 박영수는 핸드폰으로 계좌를 확인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전 9시 32분. 입금 1억 5,750만 원 글로벌 자산운용주. 여보, 들어왔어. 1억 5,750만 원. 정확히. 박영수는 소리쳤다. 아내 김순자도 달려와 핸드폰을 확인했다. 정말 들어왔네. 부부는 얼싸안고 기뻐했다. 40년을 살면서 한 번에 1억 5천만 원이 입금된 것은 처음이었다. 그날 오후 이재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 사장님, 입금 확인하셨죠? 축하드립니다. 아, 이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원금 7억을 회수하실 건지 아니면 재투자하실 건지요. 재투자요. 당연히 재투자죠. 현명하십니다. 그리고 박 사장님, 혹시 추가 투자 의향 있으십니까?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 기존 투자자분들께 우선권을 드립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요? 네. 인천 송도의 오피스텔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엔 수익률이 50%입니다. 단 최소 투자금이 5억입니다. 박영수의 심장이 뛰었다. 50%라니. 남은 6억에서 5억을 더 투자하면. 그러면 총 투자금 12억, 수익률 평균 46%면 연간 5억 5천만 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영수는 아내와 상의했다. 여보, 5억 더 투자하면 어때? 벌써? 이제 겨우 한 번 받았는데? 하지만 정확히 들어왔잖아. 그것도 약속한 날짜에 딱 맞춰서. 김순자는 망설였다. 그래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직 6억은 남겨놔야지. 1억만 남기고 5억 투자하자. 그래도 비상금 1억은 있잖아. 결국 부부는 합의했다. 5억을 추가 투자하기로. 2023년 11월 1일. 박영수는 이재민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5억 투자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서였다. 박 사장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번 송도 프로젝트는 정말 대박입니다. 벌써 30억이 모였어요. 그렇군요. 이번에도 6개월 후 내년 5월 1일에 첫 수익금 2억 5천만 원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박영수는 흔쾌히 서명했다. 이제 총 투자금 12억. 그리고 남은 현금 1억.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영수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화성 프로젝트 7억 마이너스 연 45% 연 3억 1,500만 원. 송도 프로젝트 5억 마이너스 연 50% 연 2억 5천만 원. 합계 연 5억 6,500만 원. 6개월마다 받으면 한 번에 2억 8,250만 원씩. 이제 됐어. 이 정도면 노후 걱정 없어. 박영수는 만족스러워했다. 그날 저녁 세 자녀를 불러 모았다. 얘들아, 아빠가 좋은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었다. 너희한테 각각 2천만 원씩 줄게. 아빠 정말요? 큰아들 박민준 35세이 놀라며 물었다. 응. 민준이 너 결혼 준비하느라 돈 많이 들어가지? 이거 보태서. 아빠. 감사합니다. 큰딸 박은영 33세도 기뻐했다. 아빠, 저희 서준이 영어학원 보내려고 했는데 딱 좋네요. 막내딸 박지은 29세도 환호했다. 오빠 언니 우리 아빠 짱이지? 그날 밤 박영수는 오랜만에 행복한 잠에 들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제3장 마이너스 균열의 시작. 2023년 11월 15일. 첫 번째 이상한 조짐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다. 박영수는 화성 재건축 프로젝트가 궁금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김철호와 함께. 철호야, 우리 현장 한번 가보자. 우리 돈 들어간 곳이잖아. 그래, 좋지. 나도 궁금했어. 두 사람은 경기도 화성으로 향했다. 이재민이 알려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긴 했다. 하지만 규모가 이재민이 말한 것보다 훨씬 작았다. 대형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작은 빌라 몇 동이 건설되고 있었다. 이상한데? 이 대표가 말한 거랑 다른 것 같은데? 김철호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현장 사무소에 가서 물어보자. 두 사람은 현장 사무소를 찾았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사람이 없었다. 뭐야 이게? 주변을 배회하던 중 인근 부동산에 들렀다. 사장님, 여기 재건축 현장 아닙니까? 재건축이요? 여기 재건축 아니에요. 그냥 빌라 신축이에요. 예? 하지만 대형 건설사가 맡았다고. 무슨 소리세요? 여기 작은 건설사가 하는 거예요. 대형 건설사는 근처에도 안 와요. 박영수와 김철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혹시 글로벌 자산운용이라고 아세요? 글로벌? 그런 거 처음 들어봅니다. 두 사람은 급히 차에 올라탔다. 철호야, 이거.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나도 그래. 이 대표한테 전화해보자. 박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이재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대표님, 저 박영수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십니까? 현장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 박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오늘 화성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어떠셨습니까? 공사 잘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규모가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그리고 현장 사무소도 문이 잠겨 있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그건 말이죠. 박 사장님께서 방문하신 곳은 1단계 공사 현장입니다. 전체 현장은 훨씬 큽니다. 현장 사무소는 점심시간이라 잠겨 있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박 사장님, 죄송하지만 투자자분들의 무단 현장 방문은 좀 곤란합니다. 현장 안전상 문제도 있고 조합과의 관계도 있어서요.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주시면 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에 정식으로 방문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럼 수고하세요. 전화를 끄는 박영수는 김철호를 쳐다봤다. 뭐래? 1단계 현장이래. 전체는 더 크다고. 그런가? 두 사람은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1억 5천만 원이 실제로 입금됐다는 사실이 그들을 안심시켰다. 돈이 정확히 들어왔으니까 괜찮겠지. 그래, 그렇겠지. 하지만 박영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2023년 12월 1일 이재민에게서 연락이 왔다. 박 사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화성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 특별 보너스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특별 보너스요? 네. 이번 달 말에 추가로 5천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원래 계약에는 없던 건데 저희 회사가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겁니다. 박영수는 기뻤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보너스를 받으시려면 투자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셔야 합니다. 원래 2년 계약인데 2년 6개월로 연장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거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프로젝트가 성공적이니까 6개월 더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이득입니다. 박영수는 고민했다. 5천만 원. 공짜로 받는 돈이나 다름없었다. 알겠습니다. 연장하겠습니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그럼 12월 30일에 5천만 원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영수는 아내에게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했다. 여보, 보너스로 5천만 원 받는데. 정말? 왜? 프로젝트가 잘 돼서 감사의 표시로 준대. 하지만 김순자는 조금 의아해했다. 그냥 주는 돈이 어딨어? 뭔가 조건이 있을 텐데. 투자 기간 6개월 연장하면 된대. 어차피 돈 잘 벌고 있는데 6개월 더 하면 뭐 어때? 글쎄, 난 좀 불안한데.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 없었잖아. 김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속삭였다. 2023년 12월 30일 약속대로 5천만 원이 입금됐다. 박영수는 환호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실제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그날 저녁 김철우에게서 이상한 전화가 왔다. 영수야, 나 좀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무슨 소문? 글로벌 자산운용 말이야. 다른 투자자한테 들었는데 송도 프로젝트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뭐?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송도에 직접 가봤대. 근데 그런 프로젝트가 아예 없대. 주소 자체가 허위라는 거야. 박영수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럴 리가. 나는 5억을 거기에 투자했어. 나도 그래서 전화한 거야. 우리 내일 당장 이 대표 만나자. 확실히 확인해보자. 2023년 12월 31일 박영수와 김철호는 이재민의 사무실로 향했다. 하지만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다. 이상한데? 연말이라 쉬나? 경비실에 물었다. 글로벌 자산운용이요? 그 회사 이번 달 20일에 나갔어요. 예? 나갔다고요? 네. 임대 계약 만료돼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고요. 박영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 이전한 곳이 어딥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박영수는 급히 이재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철호야. 이거. 박영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일단 진정해. 내일 다시 연락해보자. 연말이라 바쁜 걸 수도 있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제사장 마이너스 무너지는 현실. 2024년 1월 2일. 새해 첫 업무일. 박영수는 아침 일찍부터 이재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이 대표님, 긴급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드림. 답장이 없었다. 오후 이 시경 드디어 이재민에게서 문자가 왔다. 박 사장님, 죄송합니다. 연말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사무실은 더 좋은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새 주소는 서울 서초구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박영수는 조금 안심했다. 그래, 그냥 사무실 이전한 거구나.
하지만 김철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다. 영수야, 우리 새 사무실 가보자. 직접 확인해보자. 2024년 1월 5일 새 주소로 찾아갔다. 하지만 그곳은 오피스텔이 아니라 작은 원룸 건물이었다. 여기가 맞나? 이재민이 알려준 호수로 올라갔다. 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이재민 대표님? 문이 열렸다. 하지만 안에는 이재민이 아니라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있었다. 누구세요? 저 글로벌 자산운용 찾아왔는데요. 글로벌? 그런 회사 여기 없는데요. 여기 제 집입니다. 예? 하지만 이 주소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문이 닫혔다. 박영수와 김철호는 멍하니 서 있었다. 철호야. 이거. 사기야. 우리 당한 거야.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2024년 1월 6일. 박영수는 경찰서로 달려갔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12억을 투자했는데 사기입니다. 경찰은 진술을 받았다. 피해 금액이 얼마입니까? 12억입니다. 정확히는 12억입니다. 투자 관련 서류 있습니까? 네, 여기 계약서입니다. 박영수는 계약서를 내밀었다. 경찰은 꼼꼼히 살펴봤다. 이 계약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투자 계약서라기보다는 대여금 계약서에 가깝네요. 그리고 여기 작은 글씨로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겁니까? 사기 여부를 조사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유형의 사기는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돈을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영수는 눈앞이 캄캄했다. 그럼 제 돈은? 조사해 보겠습니다. 피해자가 또 있습니까? 네, 제 친구도 피해를 받고 아마 다른 투자자들도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고 추가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2024년 1월 10일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첫째, 이재민이라는 이름은 가명이었다. 실제 이름은 이철수 가명 45세였고 과거 유사 사기 전력이 있었다. 둘째, 글로벌 자산운용이라는 회사는 실제로 등록된 회사가 아니었다. 사업자 등록증도 위조였다. 셋째, 화성 재건축 프로젝트는 실제로 존재했지만 글로벌 자산운용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이재민은 실제 프로젝트 사진을 도용해서 투자자들을 속인 것이었다. 넷째, 송도 오피스텔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다섯째, 투자자는 박영수와 김철호를 포함해 총 47명. 총 피해액은 약 85억 원. 여섯째, 처음에 받은 1억 5천만 원과 5천만 원은 새로 들어온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이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이었다. 2024년 1월 15일 박영수는 다른 피해자들과 만났다. 투자자 모임을 만들어 집단 고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이철수가 출국했습니다. 경찰의 말에 피해자들은 경악했다. 출국요? 언제요? 작년 12월 25일입니다. 태국으로 출국했고 현재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돈은요?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회사 계좌에 남은 돈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이미 인출됐거나 해외로 송금됐습니다. 3억 7천, 85억 중에 3억 7천만 원만 남았다고요? 네. 그마저도 압류 절차를 밟아야 하고 피해자가 47명이니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경찰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약 787만 원입니다. 박영수는 기절할 것 같았다. 12억을 투자해서 돌려받는 돈이 787만 원이라니. 2024년 1월 20일 박영수는 집에 틀어박혔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먹지도 못했고 잠도 자지 못했다. 김순자는 남편을 걱정했다. 여보, 밥이라도 먹어요. 배가 안 고파. 이러다 쓰러져요. 제발.
나 때문에 우리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갔어. 나 때문에. 박영수는 울먹였다. 김순자도 울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붙잡았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사기꾼이 나쁜 거지. 내가 욕심을 부렸어. 은행 이자로 만족했어야 하는데 더 많이 벌겠다고. 어리석게도. 2024년 2월 1일 자녀들에게 사실을 알렸다. 얘들아, 아빠가 사기를 당했다. 큰아들 박민준이 물었다. 사기요? 무슨 사기요? 투자 사기야. 아빠가 12억을 잃었어. 12억요? 그럼. 응. 우리 노후 자금 다 날아갔어. 집밖에 안 남았어. 세 자녀는 충격에 빠졌다. 큰딸 박은영이 울먹이며 물었다. 아빠, 그럼 우리가 받은 2천만 원도. 그래. 그것도 사기꾼한테서 받은 돈이었어. 미안하다. 막내딸 박지은이 소리쳤다. 아빠, 왜 그런 곳에 투자하셨어요? 왜요? 미안하다. 아빠가 어리석었어. 박영수는 자녀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 제5장 마이너스 추락하는 일상. 2024년 2월 15일.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박영수는 우울증에 빠졌다.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아내가 밥을 가져와도 거의 먹지 않았다. 김순자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62세의 나이에 마트 계산대, 아파트 경비, 식당 설거지.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여보, 내가 일 좀 하려고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이제 살아야죠. 김순자는 결국 인근 아파트 경비 일을 구했다. 월급 180만 원. 하루 12시간 근무. 박영수는 아내가 경비복을 입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또 울었다. 2024년 3월 1일. 집을 팔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현재 집 시세는 약 5억 원. 대출이 1억 원 남아 있었다. 집을 팔면 4억이 남는다. 이 돈으로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가고 나머지로 생활해야 해. 박영수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큰아들 박민준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신부 측에서 최소 5천만 원의 혼수금을 요구했다. 아빠죠. 어떻게 하죠? 미안하다. 아빠가 지금은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럼 결혼을 연기해라.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박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아빠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결국 박민준의 결혼은 파기됐다. 신부 측에서 일방적으로 결혼을 취소한 것이다. 2024년 4월 10일. 집이 팔렸다. 4억 2천만 원. 박영수 가족은 2억 전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남은 돈 2억 2천만 원이 전 재산이었다. 이 돈으로 10년은 버텨야 해. 한 달에 180만 원씩만 쓰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김순자의 경비일 수입 180만 원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식비, 의료비. 박영수도 일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65세의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차관리원, 경비. 어디든 지원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나이가 너무 많으세요. 더 젊은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2024년 5월 20일.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다. 박영수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는데 스트레스로 인해 증상이 악화됐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의료비가 부담스러웠다. 약값만 한 달에 15만 원이야. 김순자도 무릎이 안 좋아 경비 일을 계속하기 힘들어졌다. 여보, 나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돈이. 알아요. 그냥 참을게요. 부부는 서로를 위로하며 버텼다. 2024년 6월 5일. 큰딸 박은영이 찾아왔다. 아빠, 엄마, 제가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요. 안 돼. 너희도 애 키우는데 힘들잖아. 괜찮아요. 제가 파트타임 일 하나 더 구했어요.
박영수는 딸의 손을 잡고 울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2024년 7월 1일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철수를 체포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태국에서 인터폴의 도움으로 검거했습니다. 곧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박영수는 조금 희망을 가졌다. 혹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변호사의 말은 냉정했다. 이철수가 잡혔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돈은 다 써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재판을 통해 배상 판결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2024년 8월 15일 박영수는 결국 일자리를 구했다. 주차관리원. 월급 200만 원, 하루 10시간 근무. 첫 출근 날 65세의 박영수는 노란 조끼를 입고 주차장에 섰다. 어서 오세요. 주차권 받아가세요. 젊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스쳐 지나갔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점심시간 박영수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40년 전 공장을 시작할 때도 이렇게 먹었었다. 40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구나. 2024년 9월 10일 이철수의 재판이 시작됐다. 박영수는 법정에 출석했다. 피고석에 앉은 이철수를 보았다. 예전에 번지르르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피고인 이철수는 4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5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검사의 기소 내용 낭독이 이어졌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이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합니까?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투자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모이니까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박영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2024년 10월 25일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이철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총 85억 원을 배상하라. 하지만 이철수에게는 배상할 능력이 없었다. 재산이라고는 중고차 한 대밖에 없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범죄 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최대 3천만 원까지만 가능하고 심사도 까다롭습니다. 박영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12억을 잃고 돌려받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제육장 -65세의 재기. 2024년 11월 1일 박영수는 변화를 결심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다시 시작해야 해. 그는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을 떠올렸다. 금형 제작. 그것만큼은 자신이 있었다. 작게라도 다시 시작해보자. 박영수는 옛 거래처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사장님, 저 박영수입니다. 기억하시죠? 아, 박 사장님. 오랜만이십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런데 혹시 외주 작업 있으시면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작은 금형 제작이라도. 아, 그러시군요. 잠시만요. 몇 군데 연락한 끝에 한 업체에서 소량 작업을 맡겼다. 박 사장님, 그럼 이번 달 말까지 100개만 만들어 주시겠어요? 건당 5만 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기한 내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박영수는 집 한 구석에 작은 작업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밤마다 작업을 시작했다. 2024년 11월 15일. 오늘은 박영수의 66번째 생일. 막내딸 박지은이 집을 찾아왔다. 아빠 생신 축하해요. 고맙다, 지은아. 아빠 이거. 지은은 작은 케이크를 꺼냈다. 지은아, 이런 거 사지 마. 돈 아까워. 아빠 생신인데 이것도 못 사요? 그리고 이거. 지은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게 뭐니? 용돈이요. 100만 원이에요. 제가 모았어요. 안 돼. 이거 가져가. 아빠 받으세요. 제발. 아빠가 저 키울 때 얼마나 많은 돈 쓰셨는데요. 이 정도는
지은이 울먹였다. 박영수도 울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작은 생일 파티를 했다. 케이크 하나, 김밥 몇 줄이 전부였지만 박영수는 행복했다. 그래, 나한테는 아직 가족이 있어.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2024년 11월 20일, 박영수는 밤마다 금형 작업을 했다. 주차 관리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밤 10시. 그때부터 새벽 2시까지 작업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나이도 있는데. 괜찮아. 이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한 달에 약 200개의 금형을 만들었다. 수입은 1,000만 원. 주차 관리 월급 200만 원과 합치면 1,200만 원. 이 정도면 조금씩 저축할 수 있어. 박영수는 계획을 세웠다. 5년만 이렇게 버티자. 그러면 6천만 원을 모을 수 있어. 그 돈으로 작은 공방을 다시 시작하는 거야. 2024년 12월 31일. 한 해가 저물었다. 박영수는 수첩에 한 해를 정리했다. 2024년 4월 마이너스 12억 손실. 2024년 4월 마이너스 집 매각. 2024년 8월 마이너스 주차 관리 시작. 2024년 11월 마이너스 금형 작업 재개. 그리고 새해 목표를 적었다. 2025년 목표. 1. 건강 유지. 2. 월 1,200만 원 수입 유지. 3. 연 5천만 원 저축. 4. 가족과 행복하게. 에필로그 마이너스 눈물의 고백. 2025년 1월 1일. 새해 아침. 박영수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를 채웠다.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난 7개월을 떠올렸다. 13억이 7개월 만에 사라졌다. 40년 동안 모은 돈이 단 7개월 만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는 억울함보다 교훈이 더 크게 다가왔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은행 이자 2%로 만족했어야 했어. 40%, 50% 수익률? 그런 게 어디 있겠어.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그리고 친구 말만 믿었어.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어야 했어. 계약서도 제대로 안 읽었어. 변호사 검토도 안 받았어. 너무 급했어. 이번 달 안에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말에 속았어. 박영수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작성했다. 후배들에게 전하는 교훈. 높은 수익률은 높은 위험을 의미한다. 연 10% 이상의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의심하라. 아무리 친한 친구가 소개해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라. 계약서는 반드시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에게 검토받아라. 급하게 결정을 요구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한정된 기회, 특별한 투자자만, 오늘만 같은 말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투자금 전부를 한 곳에 넣지 마라. 분산 투자하라.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 투자하지 마라. 등록되지 않은 업체, 검증되지 않은 회사는 피하라. 너무 좋은 이야기는 대부분 거짓이다. 노후 자금은 안전하게 보관하라. 욕심을 부리지 마라. 박영수는 이 메모를 자녀들에게 보냈다. 그리고 덧붙였다. 얘들아, 아빠의 실수를 교훈 삼아라. 아빠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라.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이 진짜 부를 쌓는 길이다. 2025년 1월 5일. 박영수는 같은 피해자들을 위한 모임에 참석했다. 폰지 사기 피해자 자조 모임. 그곳에서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저는 남편 사망 보험금 5억을 모두 날렸습니다. 저는 자녀 유학자금 3억을 잃었어요. 저는 집을 팔아서 투자한 7억이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였다. 욕심, 신뢰, 급함, 그리고 후회. 박영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저는 13억을 잃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죽고 싶었습니다. 가족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일어서려 합니다. 65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박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박영수는 깨달았다.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만큼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 2025년 1월 10일 박영수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런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너무 약합니다. 금융감독원 담당자가 답했다. 박 사장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기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투자자 본인의 주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도 뭔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처럼 당하는 사람이 매년 수천 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불법 업체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박영수는 이후 지역 노인회관에서 금융사기 예방 강연을 시작했다. 여러분 저처럼 당하지 마십시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모두 의심하십시오. 202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김순자가 초콜릿 하나를 건넸다. 여보 이거. 여보 이런 거 사지 마. 돈 아까워. 편의점에서 10일 행사로 샀어요. 2,000원밖에 안 해요. 박영수는 초콜릿을 받아 입에 넣었다. 달콤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그 얘기 또 하려고요? 이제 그만해요. 우리 앞만 보고 살아요.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어. 저도요. 당신이 있어서 저도 버틸 수 있어요. 부부는 서로를 꼭 껴안았다. 2025년 3월 1일 박영수는 작은 성과를 거뒀다. 금형 제작 주문이 늘어났다. 한 달에 300개, 월 1,500만 원의 수입. 이 정도면 괜찮아. 주차 관리 일을 그만두고 금형 제작만 해도 되겠어. 하지만 박영수는 주차 관리 일을 유지했다.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해. 금형 주문이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 2025년 4월 3일 투자 사기를 당한 지 정확히 1년. 박영수는 일기를 썼다. 2025년 4월 3일 1년 전 오늘 나는 7억을 투자했다. 그리고 7개월 후 12억을 모두 잃었다.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주차 관리원이자 금형 제작자다. 월 1,700만 원을 번다. 1년 전보다 가난하지만 1년 전보다 행복하다. 왜 행복한가?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건강하기 때문이다.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1년 전에 나는 13억이 있었지만 불안했다. 더 많이 벌고 싶었다. 욕심이 많았다. 지금의 나는 2억밖에 없지만 만족한다. 오늘 하루를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사기꾼 이철수를 용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 그 에너지로 다시 일어서겠다. 65세 늦지 않았다. 70세까지는 일할 수 있다. 5년이면 6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 그리고 작은 공방을 다시 시작하겠다. 이것이 나의 재기다. 2025년 5월 1일 박영수는 작은 공방을 열었다.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공간. 중고 장비들. 하지만 시작이었다. 박영수 금형공방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첫 고객이 찾아왔다. 사장님, 여기서 금형 만들어 주시나요? 네, 어서 오세요. 박영수는 환하게 웃었다. 40년 전 직원 3명으로 시작했던 그때처럼. 65세 다시 시작이었다. 끝 마이너스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현실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투자 사기의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들. 높은 수익률, 높은 위험 마이너스 연 10% 이상은 의심하세요. 친구의 속에 안전 마이너스 친구도 속았을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마이너스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는 말은 사기입니다. 전문가 상담 마이너스 큰 돈은 변호사, 회계사에게 자문하세요. 분산 투자 마이너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이해 못하면 투자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복잡한 상품은 위험합니다. 검증하세요. 마이너스 회사 등록, 사업자, 대표자 모두 확인하세요. 계약서 꼼꼼히 마이너스 작은 글씨까지 모두 읽으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마이너스 적정 수익에 만족하세요.
노후 자금은 안전하게 마이너스 모험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혹시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모든 증거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 녹음을 보관하세요.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세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범죄 피해 구조금을 신청하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1332,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82, 법률구조공단 132, 한국소비자원 1372. 박영수 사장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세요. 세상에 쉬운 돈은 없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것이 진짜 부를 쌓는 유일한 길입니다. 새해 제기 2024년 11월 1일 박영수는 변화를 결심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다시 시작해야 해. 그는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을 떠올렸다. 금형 제작. 그것만큼은 자신이 있었다. 작게라도 다시 시작해보자. 박영수는 옛 거래처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사장님, 저 박영수입니다. 기억하시죠? 아, 박 사장님. 오랜만이십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런데 혹시 외주 작업 있으시면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작은 금형 제작이라도. 아, 그러시군요. 잠시만요. 몇 군데 연락한 끝에 한 업체에서 소량 작업을 맡겼다. 박 사장님, 그럼 이번 달 말까지 100개만 만들어 주시겠어요? 건당 5만 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기한 내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박영수는 집 한 구석에 작은 작업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밤마다 작업을 시작했다. 2024년 11월 15일. 오늘은 박영수의 66번째 생일. 막내딸 박지은이 집을 찾아왔다. 아빠 생신 축하해요. 고맙다, 지은아. 아빠 이거. 지은은 작은 케이크를 꺼냈다. 지은아, 이런 거 사지 마. 돈 아까워. 아빠 생신인데 이것도 못 사요? 그리고 이거. 지은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게 뭐니? 용돈이요. 100만 원이에요. 제가 모았어요. 안 돼. 이거 가져가. 아빠 받으세요. 제발. 아빠가 저 키울 때 얼마나 많은 돈 쓰셨는데요. 이 정도는. 지은이 울먹였다. 박영수도 울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작은 생일 파티를 했다. 케이크 하나, 김밥 몇 줄이 전부였지만 박영수는 행복했다. 그래, 나한테는 아직 가족이 있어.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2024년 11월 20일. 박영수는 밤마다 금형 작업을 했다. 주차 관리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밤 10시. 그때부터 새벽 2시까지 작업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나이도 있는데. 괜찮아. 이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한 달에 약 200개의 금형을 만들었다. 수입은 1,000만 원. 주차 관리 월급 200만 원과 합치면 1,200만 원. 이 정도면 조금씩 저축할 수 있어. 박영수는 계획을 세웠다. 5년만 이렇게 버티자. 그러면 6천만 원을 모을 수 있어. 그 돈으로 작은 공방을 다시 시작하는 거야. 2024년 12월 31일. 한 해가 저물었다. 박영수는 수첩에 한 해를 정리했다. 2024년 4월 마이너스 12억 손실. 2024년 4월 마이너스 집 매각. 2024년 8월 마이너스 주차 관리 시작. 2024년 11월 마이너스 금형 작업 재개. 그리고 새해 목표를 적었다. 2025년 목표. 1. 건강 유지. 2. 월 1,200만 원 수입 유지. 3. 연 5천만 원 저축. 4. 가족과 행복하게. 에필로그 마이너스 눈물의 고백. 2025년 1월 1일. 새해 아침. 박영수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를 채웠다.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난 7개월을 떠올렸다.
13억이 7개월 만에 사라졌다. 40년 동안 모은 돈이 단 7개월 만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는 억울함보다 교훈이 더 크게 다가왔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은행 이자 2%로 만족했어야 했어. 40%, 50% 수익률? 그런 게 어디 있겠어.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그리고 친구 말만 믿었어.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어야 했어. 계약서도 제대로 안 읽었어. 변호사 검토도 안 받았어. 너무 급했어. 이번 달 안에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말에 속았어. 박영수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작성했다. 후배들에게 전하는 교훈. 높은 수익률은 높은 위험을 의미한다. 연 10% 이상의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의심하라. 아무리 친한 친구가 소개해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라. 계약서는 반드시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에게 검토받아라. 급하게 결정을 요구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한정된 기회, 특별한 투자자만, 오늘만 같은 말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투자금 전부를 한 곳에 넣지 마라. 분산 투자하라.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 투자하지 마라. 등록되지 않은 업체, 검증되지 않은 회사는 피하라. 너무 좋은 이야기는 대부분 거짓이다. 노후 자금은 안전하게 보관하라. 욕심을 부리지 마라. 박영수는 이 메모를 자녀들에게 보냈다. 그리고 덧붙였다. 얘들아, 아빠의 실수를 교훈 삼아라. 아빠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라.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이 진짜 부를 쌓는 길이다. 2025년 1월 5일, 박영수는 같은 피해자들을 위한 모임에 참석했다. 폰지 사기 피해자 자조 모임. 그곳에서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저는 남편 사망 보험금 5억을 모두 날렸습니다. 저는 자녀 유학자금 3억을 잃었어요. 저는 집을 팔아서 투자한 7억이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였다. 욕심, 신뢰, 급함, 그리고 후회. 박영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저는 13억을 잃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죽고 싶었습니다. 가족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일어서려 합니다. 65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박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박영수는 깨달았다.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만큼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 2025년 1월 10일, 박영수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런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너무 약합니다. 금융감독원 담당자가 답했다. 박 사장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기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투자자 본인의 주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도 뭔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처럼 당하는 사람이 매년 수천 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불법 업체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박영수는 이후 지역 노인회관에서 금융사기 예방 강연을 시작했다. 여러분, 저처럼 당하지 마십시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모두 의심하십시오. 202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김순자가 초콜릿 하나를 건넸다. 여보 이거. 여보 이런 거 사지 마. 돈 아까워. 편의점에서 10일 행사로 샀어요. 2,000원밖에 안 해요. 박영수는 초콜릿을 받아 입에 넣었다. 달콤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그 얘기 또 하려고요? 이제 그만해요. 우리 앞만 보고 살아요.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어. 저도요. 당신이 있어서 저도 버틸 수 있어요. 부부는 서로를 꼭 껴안았다. 2025년 3월 1일, 박영수는 작은 성과를 거뒀다. 금형 제작 주문이 늘어났다. 한 달에 300개. 월 1,500만 원의 수입. 이 정도면 괜찮아.
주차 관리 일을 그만두고 금형 제작만 해도 되겠어. 하지만 박영수는 주차 관리 일을 유지했다.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해. 금형 주문이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 2025년 4월 3일. 투자 사기를 당한 지 정확히 1년. 박영수는 일기를 썼다. 2025년 4월 3일. 1년 전 오늘 나는 7억을 투자했다. 그리고 7개월 후 12억을 모두 잃었다.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주차 관리원이자 금형 제작자다. 월 1,700만 원을 번다. 1년 전보다 가난하지만 1년 전보다 행복하다. 왜 행복한가?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건강하기 때문이다.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1년 전에 나는 13억이 있었지만 불안했다. 더 많이 벌고 싶었다. 욕심이 많았다. 지금의 나는 2억밖에 없지만 만족한다. 오늘 하루를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사기꾼 이철수를 용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 그 에너지로 다시 일어서겠다. 65세 늦지 않았다. 70세까지는 일할 수 있다. 5년이면 6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 그리고 작은 공방을 다시 시작하겠다. 이것이 나의 재기다. 2025년 5월 1일. 박영수는 작은 공방을 열었다.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공간. 중고 장비들. 하지만 시작이었다. 박영수 금형 공방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첫 고객이 찾아왔다. 사장님, 여기서 금형 만들어 주시나요? 네, 어서 오세요. 박영수는 환하게 웃었다. 40년 전 직원 3명으로 시작했던 그때처럼. 65세 다시 시작이었다. 끝 마이너스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현실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투자 사기의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들. 높은 수익률, 높은 위험 마이너스 연 10% 이상은 의심하세요. 친구의 속에 안전 마이너스 친구도 속았을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마이너스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는 말은 사기입니다. 전문가 상담 마이너스 큰 돈은 변호사, 회계사에게 자문하세요. 분산 투자 마이너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이해 못하면 투자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복잡한 상품은 위험합니다. 검증하세요. 마이너스 회사 등록, 사업자, 대표자 모두 확인하세요. 계약서 꼼꼼히 마이너스 작은 글씨까지 모두 읽으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마이너스 적정 수익에 만족하세요. 노후 자금은 안전하게 마이너스 모험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혹시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모든 증거 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 녹음을 보관하세요.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세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범죄 피해 구조금을 신청하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1332.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82. 법률구조공단 132. 한국소비자원 1372. 박영수 사장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세요. 세상에 쉬운 돈은 없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것이 진짜 부를 쌓는 유일한 길입니다.